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섬뜩한 무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간만에 섬 얘기 한번 해보려고. 오! 그러면 그 섬으로 배 타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get it! 이번 얘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체험 활동까지 간 케이스였는데, 오! 제가 원래 민물 낚시를 위주로 즐기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바다 낚시 같은 걸 좀 다니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바다 낚시가 좀 땡겨갖고 밤에 바다 낚시를 하려고 바닷가를 갔죠. 바닷가를 갔는데 몇몇 분들이 낚시를 이미 하고 계시는 상태였고 쭉 훑어보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갖고 낚시를 해야지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한 5m 정도 옆에 봤을 때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아저씨 한 분께서 낚시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네. 여유를 즐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낚시를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렇게 계속 갔죠, 그분한테.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낚시를 즐기고 있었나? 입질이 너무 안 와갖고 아, 오늘은 글렀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대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낚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낚시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입질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쯤에. 이게 입질 없는 그런 환경에서 누군가가 입질이 오면은 시선이 다 쏠려요, 그분한테. 네. 옆에 계시던 분들부터 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다가가기 시작을 했죠. 그분이 탁 물고기를 낚으신 거예요. 나름 CR도 괜찮게 올라왔고 되게 손맛 있었겠다 싶어 갖고 옆에 계시던 다른 아저씨들부터 저까지 어이구 큰 놈 낚으셨다 이러면서 말을 걸었고 그렇게 아저씨가 뭔가 자랑하듯이 무용한테 낚시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원래 이런 건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 옆으로 끌어오셨어요. 저는 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술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막 그 낚시 스킬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예. 거절하기도 좀 모한 분위기고 그냥 옆에 조용히 붙었죠. 붙어갖고 막 미끼를 끼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캐스팅하는 방법 막 별의별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낚시의 꽃은 바다 낚시의 꽃은 섬낚시를 가는 거다. 너는 가봤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가보고 싶은데 돈이 문제가 돼서 나는 가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섬낚시를 다녔던 무용담들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 섬을 갔더니만 50cm가 넘는 물고기들이 수두룩하게 그냥 올라온다. 막 그런 식으로 무용담을 풀다가 갑자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섬 하나 있었다. 낚시는 기막히게 되는데 낚시하면 안 되는 섬.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창 즐길 때니까 이런 쪽을 즐길 때였으니까 듣자마자 촉이 딱 와가지고 뭔 섬이길래 그런 말씀이 나오시냐 바로 물어봤죠. 그분이 기억을 막 더듬더듬 거리시더라고요. 아 보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얘기인즉슨 그분이 어느 정도 낚시를 즐기면서 이제 선상 낚시, 섬 낚시를 다니는 레벨까지 올라왔을 때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섬 낚시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대요. 다들 돈 모아가지고 이 섬이 뭐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CR이 크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섬 낚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정말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 막 바다 수온 막 그런 걸로 체크를 하시나 봐요. 네. 그 동호회 사람들끼리 회의하는 낚시 장소를 정하는 그 회의 시간에 막 바다 수온 올라온 걸 이렇게 막 확인을 하면서 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구역을 가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올라올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나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을 찾으신 거예요. 찾다가 섬 2개가 나오더래요.
그곳을 가려고 배편이나 그런 거를 알아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섬을 한번 경유해서 도착하는 섬인 거예요. 오, 복잡하네. 나름 꽤 오래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었던 거죠. 그러네. 그런데도 그분들은 다들 낚시에 미쳐있는 분이시니까 이곳이다. 이곳을 가야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잡아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4명인가 5명인가 정확히 자기는 인원도 기억은 안 난대요. 4명인가 5명 정도가 출발을 했대요. 그 섬으로. 쭉 경상도까지 내려와가지고 배를 타고 한 섬을 경유한 다음에 그 목적지인 섬에 도착을 했대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본 첫 풍경은 이런 곳에 학교가 있네였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집도 몇 채 없는 그런 섬인데 누가 봐도 학교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가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야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 좀 많았나 보다. 와 신기하다. 저런 곳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을 주민분들한테 낚시 포인트들을 물어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네.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그 섬 같은 경우에 선착장에서 내려서 좌우 한 200m? 그 정도만 가면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고 다 산길이에요 그냥. 근데 그곳을 넘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갯바위 하나가 나온다. 그쪽이 진짜 어마어마한 포인트다 라고 정보를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곳을 가야 되기 전에 숙소를 잡았대요. 그렇게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장비들을 챙긴 채로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갯바위. 예. 포장된 도로를 지나서 이제 비포장 도로가 나왔고 그 상태로 돌 같은 걸 이렇게 밟아가면서 300m 정도 들어가니까 누가 봐도 멋들어지게 생긴 갯바위 하나가 탁 나오더래요. 그리고 눈에 보였대요. 아, 여기서 낚으면 진짜 큰 놈을 낚을 수 있겠다는 게 눈에 보였대요. 너무 신나갖고 다 같이 낚싯대를 펼치신 거죠. 그곳에서. 계속 낚시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손맛 끝내주게 낚시를 즐기셨대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다 졌고 이분들 생각에는 원래대로라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더래요. 낚시를. 너무 잘 올라오고 큰 놈들이 올라오니까 저녁 식사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낚시만 했대요. 그러다가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청 어두워진 시간대에 돌아가자. 피곤해서 못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물고기들을 엄청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물고기들을 들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간과를 했던 게 처음 와보는 섬이고 엄청나게 지쳐있는 상태고 짐은 무겁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두운 상태에서 비포장 도로길 쉽게 얘기하면은 산 뚫고 돌아가야 되는 길인데 그거를 이게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일단은 짐을 갖다 놓고 술은 먹지 말고 새벽 낚시 즐기고 가자. 우리는 낚시꾼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움직이려고 아이스박스를 딱 들어 올리는데 그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뚝 하면서 잠그는 식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안고 일어나는 과정에 톡 쳐가지고 열렸나 봐요. 한 분이 그 아이스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그게 뚜껑만 들어 올려지면서 다 쏟아져 버리더래요. 귀한 물고기들, 열심히 잡아온 물고기들이 다 버려지게 된 꼴이잖아요. 아이고. 너무 아까운 나머지 거기 계셨던 분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물고기들을 하나씩 주워 담고 계셨대요. 어이구 이 아까운 걸 어떻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다시 아이스박스에 넣고 있는데 한 마리가 좀 체력이 좋았었나 봐요. 팔딱팔딱거리면서 좀 멀리 가더래요. 그냥 무시할 법도 한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아유 저거 잡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쫓아간 거예요. 일행과 한 5m, 6m? 자기 체감상 한 그 정도 떨어졌던 것 같더래요. 그렇게 떨어진 그 사람을 보지도 않은 채로 계속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줍고 있는데 그분이 물고기를 잡으셨나 봐요. 뒤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스박스에다가 물고기를 덩 하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고기 머리가 날아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아이스박스에 그 물고기 피로 예. 빨갛게 물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순간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멘붕이 왔대요. 예. 아니, 칼을 꺼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머리를 날렸으면 작은 물고기도 아닌데, 바닥에 놓고 내리쳤으면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아이스박스에 던져지는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머리가 그냥 없는 물고기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다들 기겁을 하면서,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도 뭔가 찜찜했는지 더 이상 물고기를 줍지 않고, 그 아이스박스에 넣었던 물고기도 뭔가 찜찜하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숲에다가 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죽인 거죠. 물도 없는 곳에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빈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시 마을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대요. 톡톡톡톡 이동하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제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이게 짐을 정리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대요. 와, 진짜 근데 아까 그거 뭐였냐. 생선 머리는 어떻게 날아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서로 좀 무서움을 달래고 있었대요. 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던 분 한 분이 그 물고기를 주워왔던 분 말고 다른 분 중 한 분을 콕콕 찌르면서 데리고 나가더래요. 네.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던 그 아저씨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따라 나갔대요, 조용히. 아유, 담배 피러 가는 거야? 저도 같이 가요. 이러면서 그냥 따라 나가버렸대요. 나가서 실제로 딱 담배를 물고 왜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콕콕 찌르면서 사람을 밖으로 불러냈던 그분이 다들 못 보셨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뭘 못 봤냐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러니까 그분 말로는 자기가 그 사람과 일직선상에 있었대요. 네. 다른 분들은 아이스박스를 중심으로 좀 퍼졌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 없는 물고기를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시고 아이스박스가 있고 이분이 계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물고기를 주우면서도 정면으로 그분이 보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가시길래 와, 시몬 저런 건 그냥 무시하지 저거까지 잡으러 가냐 막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물고기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슴팍 높이까지 이렇게 탁 들어 올렸는데 그 사람 어깨에서 목만 늘어난 사람 얼굴이 쓱 하고 나오더니만 물고기 머리를 턱 하고 집어먹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 뭐야? 그분은 자기가 잘못 본 줄 알았대요. 예. 그래갖고 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잘못 봤겠지 이랬는데 그분이 실제로 아이스박스에 물고기를 던지는 순간 피로 물드는 걸 보고 와, 이거 내가 잘못이더래요. 예. 하늘을 이렇게 보고 바람을 느껴보니까 느껴졌대요. 갇혔구나. 배가 못 뜨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바람이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올라오신 선착장에 가셨던 그분이 오늘 배가 안 뜬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 들어왔고, 이분들이 각자 자기 회사 가족들한테 지금 섬에 들어왔는데 갇혔다, 배가 안 뜬단다 이렇게 각자 연락을 하거나. 왜 저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가보자, 죽는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친구가 아버님이 항상 나가지 말라 그래서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나가보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대문을 열어봤는데 쌓인 눈에 바로 대문 앞까지 발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발자국이 이상한 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데 대문 앞까지 왔던 발자국은 있는데 어디로 간 발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솟은 게 아니면 대문 앞까지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간 발자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자국이 대문 앞에서 뚝 끊긴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저도. 그래서 친구한테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무섭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에 이제 사육장에서 키우는 식용 개 말고 개가 키우는 이제 애완견이 한 마리가 마당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개를 안고 저 혼자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 봤더니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덤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중에 하나가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왜 저러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다음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상황은 제 플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완전히 굳은 거죠. 그렇게 한 10초 남짓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밤이잖아요. 새벽 2시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산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더 무섭죠. 뛰고 있다가 제 발목에 뭐가 딱 제 발목을 잡는 그 느낌이 들고 제가 딱 넘어졌을 때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걸 겪은 게 꿈인지 아니면 실제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아니,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보네요. 시신을 납치해가지고 협박을 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저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이 얘기가 좀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얼마 있다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갔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이야기 갈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겪은 일이에요. 21살 때 예. 겪은 일이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영장이 날라오고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것저것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던 곳에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곳이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알바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정든 매장이죠. 3년 동안 일을 한 가게니까. 거기가 오락실이었어요. 막 스티커 사진이라든가 리듬게임이라든가 코인 노래방 이런 게 있는 오락실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도 다 친하고 거기에 리듬게임을 하는 매니아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매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야유회를 한번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놀고 오자는 생각에 직원 3명? 이제 손님 6명 해서 이렇게 9명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 손님 중에 A라는 형이 있어요. 이 비트에 내가 최고 선임자인데 나도 지금 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니들이 감히 총도 없이 비트에서 이탈을 했다? 아니 이상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말을 거들었는데 저희 보통 총기 보관하면서 총기 나오는 순간 화장실 갈 때도 휴대하는 게 원칙이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대장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무전을 쳐본 거야. 근데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간첩이나 민간인이에요. 그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간첩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전 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무서워지더래요. 이게 솔직히 귀신보다 간첩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멀리서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봤대요. 근데 그 존재가 저희 비트 위쪽에 그 나무 있죠. 그 나무의 그림자에 들어간 이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이유가 그 비트를 작업을 할 때 그 부분 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병이랑 저는 있었는데 그 부분 대장은 비트 작업할 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대장은 지금 이 비트 위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그림자 쪽으로 들어가더니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서 저나무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 대장이 그래 저나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병이 아이씨 햇님아 너 부분 대장한테 말했지 저나무 사람 죽은 나무라고 딱 이러는데 근데 이 상병이 조금 거칠게 말했거든요. 사람 죽은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야 햇님아 너 부분 대장한테 말했지 야 이 나무 사람 뒤진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안 좋게. 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비트에 있던 3명이 동시에 들어버렸어요. 하지마 이런 소리를.
3명이 동시에 들었어요. 이거를 3명이 동시에. 하지마! 이런 소리를. 그래서 저녁하면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겠다.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하고 나서 외할머니한테 비행기 타러 가자. 해외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자 이렇게 쫄랐어요. 네. 아까 첫 번째 사연 네.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거의 엄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한테 여행 가자 이랬더니 외할머니가 혼자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 기일이시니까 10월 23일이었는데 10월 23일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엄마한테 엄마 나 한국 들어왔어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장 여수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지금 외할머니 많이 아프시니까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여수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여수를 갔는데 병원에서 저희 외할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아프셨던 사실을 몰랐거든요. 관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딱 번쩍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람들도 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외할머니가 꼬장 부린 거다. 왜냐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네.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둘째고 큰 이모는 되게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손자였던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데려다 키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건데 그렇게 응고가 끝나고 화장이 끝난 다음에 제가 살던 집이 기와집이었거든요. 고향집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3일장을 치르고 온 거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바로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가 일어나. 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랑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루터 있잖아요. 그 마당을 바라보는 마루터에 앉아서 이제 둘이 막 고향에서 지냈었던 얘기 이런 얘기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도 유럽은 잘 갔다 왔냐 군생활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꿈속에서 근데 햇님아 이제 할머니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시만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디가? 이랬더니 할머니가 가셔야 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근데 햇님아 할머니 너 앞에서 담배 한 대만 피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할머니 이러고 나서 담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 할머니 이러고 나서 담배를 드렸는데 꿈속에서 할머니가 담배를 다 태우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 갈게 이러고서 이제 제 문을 나가시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마당이 보이는 마루터로 저도 나가봤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고향집에 온 거였었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족들 전체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네. 생전에 아끼셨던 그런 손자분들한테 잠깐 들렸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번외편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또 울컥하시잖아요. 그때 또 생각이 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네, 그럼요. 저희 방송은 아유. 울다가 웃다가 무섭다가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또 진짜고요. 햇님, 그래도 이야기 너무 또 재밌게, 무섭게, 소름 끼치게, 또 슬프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인 게 느껴지네요. 말투나 목소리에서도.